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제 나왔던 뉴스죠. 피치의 미국 신용등급 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을 하게 된 그 악재 때문에 지금 증시가 이렇게 다 팔아쳐. 자, 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가 무려 코스닥은 3.18%가 하락하고 그리고 나스닥하고 다우존스는 이렇게 각각 0.98%, 2.17%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악재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는 굉장히 큰 악재로 받아들여서 시장이 굉장히 큰 폭의 폭락을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하고 지금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이유가, 자, 오늘 이제 뉴스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스피하고 뭐 삼성전자 차트 보고 제가 설명드릴 테지만, 그 당시는 여러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고 미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태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더 시장이 큰 충격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때 제가 기억에 그때도 뭐 망한다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어 조금 이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서 너무 딥하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번 같이 뉴스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피치가 이제 미국 신용 등급을 AA에서 AA 플러스로 이렇게 강등을 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웃긴 게 부채 한도 협상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니 그때도 이런 이야기가 뭐가 있었어요. 이제 와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게 좀 약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이상함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피치 이 강등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상하게 대공황 유튜버들 또 특히 자,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이제 기사 하나 띄우고 막 모든 게 다 망할 것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어제 코스피가 엄청나게 아니 코스피가 아니라 선물에서 엄청난 매도가 나왔어요. 외국인에.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 이 시장이 이제 뭔가 뭐 지금 과열인가 막 버블인가 이런 생각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거나 아니 인버스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인버스를 하면 어떻게 될지 이 영상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텐데요. 어, 일단은 제가 그동안 얘기했던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과 그리고 뭐 옐런 제이미 다이먼 이런 금융의 거물들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이걸 설명하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금리 인하 압박이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준다. 뭐 금융당국을 저격한 금통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은 솔직히 얘기해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창용 총재가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요. 다른 금융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연초에 금융감독위에서 시장 금리를 조절을 했죠. 개입을 해서. 그래서 시장 금리를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동 자체가 얼마나 미개한 행동인지 정말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청용 총재는 열심히 이제 지금 물가를 잡고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이고 있는데 그거를 풀어주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
금융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괜찮겠지만 결국에 우리도 지금 할 수 있는 카드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멈췄을 때 우리도 부동산 PF 문제와 어떤 부동산의 시세에 대한 조금 약간 지금보다 더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그때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돈을 푸는 정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미리 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되게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창용 총재를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아, 정말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국과 미국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저는 그런 게 좀 보이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면서 와 경제학 교수다. 와 그럼 저 사람 진짜 경제에 대해서 잘 알고 저 사람 말이 맞겠구나. 그럼 주식도 진짜 잘하겠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러분 주식하고 경제 교수님들이 하는 거하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실전하고 이론은 탁상공론에만 빠져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가가 오르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뭐야 미국의 달러가 강해지면요 유가는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잖아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이 강해지면 달러는 무조건 약해진다고. 달러가 강해지면 금은 무조건 약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뭐 경제 교수들 이론적으로만 그런 분들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수님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팩트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에 관련된 그 정책들을 피는 주요 관리 인사들을 채용하는 것들을 보면요. 경제학 교수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제가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미국을 신뢰해야 되는지. 자, 파월 같은 경우는 여러분, 파월 의장이 경제학 무슨 교수 이런 거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분 경제학 전공하지 않았어요. 예. 대부분 연준 의장이나 어떤 재무장관, 이런 미국의 재정을 담당하는 핵심 관료들을 채용할 때 미국은요, 실질적인 그 사람의 실력을 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시장을 잘 아는 그런 전문가인가. 주식 시장은 당연히 잘 알아야겠죠. 월가가 세계의 중심인데, 어떤 주식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실전 경험이나 어떤 부동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보여준 사람들, 진짜 훌륭한 사람들을 채용하는 겁니다. 벤 버냉키 의장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채용해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특히 경제학 교수님들의 이야기들을 정말 반만 듣고 반만 흘리는 게 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유튜브를 하기 전부터 쭉 다른 유튜브를 보지 않았어요? 경제학 교수님들이 하신 얘기 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좀 속으시면 안 되고 특히 공황을 이야기하는 그런 대공황 유튜버들 중에 진짜 잘못된 사람이 많아요. 특히 뭐 할아버지는 당연하고 할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말 치킨 값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치킨 사줄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막 파월 욕하고 막 옐런 욕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파월 옐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고 훨씬 우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국 가서 하라 그래요. 미국 살려보라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추가적으로
거물들, 미국의 거물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신용등급 강등을 강하게 반대한다. 아주 강한 목소리를 냅니다. 자, 이거는 바이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옐런 재무장관이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얼마 전에 파월 의장이 더 이상 경기 침체가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상 안 한다. 이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는데 이것을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차단하게 된 거예요. 이 지금 상승세를. 그래서 지금 나스닥 증시가 좋지 않았잖아요. 지금 찬물을 끼얹은 거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경제 침체 예상 안 하고 지금 골디락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피치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월가 황제 제이미 다이먼 역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치, 미 등급 강등 우스꽝스럽다. 이 정도로 비판을 해요. 이거 최고의 비판이에요. 정말로.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피치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돌발적으로 강등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약간 경고성 메시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가장 옳은 판단이라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올해 부채 한도 협상이 일어났을 때 미증시가 생각보다 조정을 받지 않고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불의 포함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강하게 얘기했죠. 뭐 아니 뭐 부도 나든 우리 뭐 신경 안 쓴다.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 하면서 막 벼랑 끝 전술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자, 옐런 의장이 경고를 최후로 합니다. 진짜 이거 한도 협상 안 하면 그냥 대공황이라고. 예, 대공황이라는 단어는 제가 썼는지는 여기 얘기 안 하지만 금융위기, 예, 진짜 셧다운 온다고. 세계적인 금융위기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옐런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거든. 진짜. 왜냐면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국제 어떤 정세를 불안하게 만들고 미국의 신뢰를 깎아먹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치에서 아마 경제가 생각보다 좋다고 전망이 나오는데도 이것을 강행해서 진짜 우리는 너네 말만 안 하고 진짜 내릴 수 있어. 신용등급 이렇게 저는 경고를 한 메시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신용등급 강등 문제는 아마 단기적인 악재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너무 불안하게 생각한다든지 대공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마 개인들이 인버스 때리는 사람 많을 겁니다. 예, 자, 이제 해서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를 보지 않고 삼성전자 차트를 보고 요걸로 설명을 할게요. 어차피 삼성전자가 올라야 코스피도 건강하게 다시 오르니까요. 제가 항상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삼성전자가 이대로 바로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 어쨌든 돌발 악재가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을 수 있는 악재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돌발 악재거든요. 자, 이 악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 이거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갭을 메우는 이 66,000원 구간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은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나아가서 한 65,000원도 살짝 이탈하는 이런 모습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8월에 경제 지표가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예상하는 바로는 큰 변동폭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뭐 갑자기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시장에 대한 충격까지 예상을 하고 또 추가로 터질 돌발 악재까지 고려를 한다면 여기까지는 일단 열어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내려간다면 당연히 코스피도 조정을 받을 거고, 전기 배터리 관련주는 당연히 폭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기 배터리 관련주가 폭락을 함으로써 코스닥이 조금 조정을 받고, 그 과정에서 다른 곳으로 돈이 이렇게 골고루 퍼질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반도체에 다시 수급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돈이 코스피 쪽으로 이렇게 좀 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혹시나 삼성전자가 만약에 6만 전자를 간다. 진짜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자, 그럼 이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요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 이탈한다면 와, 이거는 금융위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이런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그러니까 왜 여기까지 가면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지, 대광 유튜버들 뭐 주식 뭐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절대 모를 겁니다. 제가 왜 여기를 찍어가지고 이 얘기하는지 뭘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런 그냥 조그만 이벤트에 흔들려가지고 진짜 이거 공황인가 보다, 이거 경제 위기인가 보다 하고 인버스 때려 받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순식간에 나중에 날아갑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가 진짜 3천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이게 추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악재가 터지면 8월 내내 조정을 받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8월 중순까지, 중순 조금 넘어까지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반등을 좀 보여주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8월 내내 조정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엄청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면 외국인이 결국에 다시 사들일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아직 장이 시작이 안 됐잖아요. 예, 지금 제 영상 찍고 있는데 8시 18분이거든요. 어제 미리 이제 우리는 그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이 증시가 선반영이 만약에 된 거라면 오늘 당장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이 갭이 떨어져서 시작할 거 아니에요. 떨어진 다음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오늘 증시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제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쫄아요. 이거 잣됐다 하면서 여기서 인버스 막 봤거든요. 그걸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를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증시가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추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서 또 영상을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